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이 변호사는 전에도 다른 사건 의뢰인이 맡긴 공탁금을 마음대로 썼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받았다고 해요. 과태료 2천만 원이면 엄청 중한 제재예요. 이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김 씨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 등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나 합의를 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법조인이라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다 알고 있으니 합의가 되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일은 정말 만 명의 변호사 중 한 명에서 있을까 말까 한 것이니 이런 일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판사와 변호사의 개인적인 연고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을 막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배당을 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의한 회피 신청 그리고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의해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재판부는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형사사건에 국한된 것이고 형사를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법원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재판장과 변호사가 대학,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동기인 경우,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연고관계나 지연, 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다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이 있기는 해요. 고등학교는 동기도 아니고 동문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동문회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10년 선후배를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0년, 20년 선후배를 잘 알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잉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문제예요. 직원이 이것을 확인하려면 해당 변호사의 양력을 찾아서 재판장 또는 배석 판사와 인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법무법인의 경우는 담당 변호사가 여러 명 지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분들의 것을 다 확인하려면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기일이 진행되고 담당 판사들이 기록을 보게 되면 그때 자신과 잘 아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재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연수원 동기도 제가 연수원을 다닐 때에는 300명이라서 그나마 얼굴 이름 정도는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서 잘 알고 가깝게 지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수원에서 1000명이 같이 연수받던 시절에는 1000명이 서로 잘 알 수가 없는데 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재배당을 하는 것은 결국은 별 이유도 없이 일만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이 재판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경우에 하나여 재배당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법원에서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10년 이내 대학교 동문인 경우에도 재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제가 나온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 법조인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이 많은 소위 명문대학 출신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저도 서울대 선후배를 많이 알지만 그것은 법원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이 대부분이지 학교 다닐 때 동급생 360명도 다 알지 못하는데 10년 선후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4년 차이가 넘어가면 같이 학교를 다닌 기간도 없었을 가능성이 많게 되잖아요. 다음 쇼츠에서는 재배당이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